자유로워지고 싶은가? 예. 그래갖고 명상을 배우러셨구나.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항상 자유롭지 않고 불편하고 이런 관점에 마음이 의도하지 않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짜증도 나고 어떻게 보면 또 화도 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내가 짜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하잖아요. 짜증이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으키고 싶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런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이게 짜증이 나의 짜증이라고 했을 때는 짜증이 나의 짜증이야. 예를 들어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는 나의 짜증이면 안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나의 짜증이면 안 일어나야죠. 예를 들어 이 물건이 제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가 있죠. 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짜증이 내 거면 짜증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잖아요. 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건 지어졌어요. 짜증이 나는 안 일으켜야지. 오늘부터 나는 짜증을 안 일으킬 거야. 그래도 지금은 기분 좋을 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기분이 나쁘게 되면 짜증이 나죠. 그죠? 조건 따라 변해가요. 모든 것은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내가 올바로 이 짜증을 나의 짜증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크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덜 받겠죠. 예. 일어나면 영향은 받지만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덜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짜증이 난 거야. 내 짜증이라고 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짜증이 났지만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크게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을 잘 관찰하고 또 관찰하다 보면 그런 짜증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짜증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흘러가요. 짜증을 안다게 갖고 그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올바로 알으니까 예전에는 모를 때는 짜증을 피우고 화를 내고 나서 아이고 아까 괜히 화를 냈네. 괜히 자식한테 짜증을 냈네. 아이고 안 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짜증을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짜증이 지금 있어. 지금 짜증이 나갖고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거고 이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 자신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죠? 옳지 않구나. 이것은 일으키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이런 부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짜증이 빨리 사라지겠죠. 예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잖아.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건데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짜증을 낸 거, 화를 낸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나의 관념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런 관점의 화가 빨리 사라지고 또 화가 났다 해도 빨리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옳지 않는 관점에서 짜증을 안 낼 때에 이런 짜증을 냈구나. 아, 저 친구한테 미안하구나. 예전에는 저 친구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나의 이런 관점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관념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랑이 항상 6시에 들어와요. 신랑이 예를 들어 항상 6시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집에서는 뭐예요? 6시에 항상 오시니까 식사 준비를 해놓겠죠. 그죠? 항상 6시에 오시니까 식사 준비를 해놔. 그런데 연락 없이 10시에 들어와.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늦게 들어오면 전화를 줘야지. 왜? 전화를 안 주고 걱정을 시켜. 왜? 이런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 신랑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지? 그런 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밥 차려놨는데 제때 안 와서 화가 났었죠. 그런데 밥 차려놨는데 제때 안 와서 화가 날 상황은 아니잖아요. 화를 밥 차려놨으니까 화가 나 이래갖고 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관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관념. 그러니까 신랑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밥 차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관념. 늦게 들어오면 전화를 줘야지. 신랑은 일해야 돼. 그래갖고 그 관념에서 어긋나니까 내가 정해놓은 틀에서 어긋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문제예요? 나의 관념의 문제예요? 나의 관념의 문제죠. 그렇게 늦게 온다고 짜증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관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 이제 우리가 신랑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나는 이런 관념 때문에 나의 문제구나 했으면 그 짜증이 빨리 사라져요? 늦게 사라져요? 빨리 사라지겠죠. 신랑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관념 때문에 났구나. 그러고 또 신랑이 늦게 일어난다고 해갖고 짜증 내야 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늦게 들어오면 전화를 주셔야지. 왜 전화도 없이 늦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타일르면 신랑이 다음부터 잘해요? 못해요? 잘하겠죠. 짜증 난다 해갖고 짜증 내야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랑이 짜증내 해갖고 난 건 아니잖아요. 내 관념에서 짜증이 일어났어요. 이런 게 정해놓은 틀에서. 나의 문제였고. 그리고 짜증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줘야 제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안 하죠. 이렇게 한다면. 그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짜증 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짜증이 일어나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은 관념, 틀. 그죠?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 저기가 화가 많이 났을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더 남자 입장에서도 더 잘하겠지.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면 그런 관점이 점점 소멸로 가는 거예요. 짜증이 내야 한다. 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짜증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 화가 나. 그런데 친구가 욕을 하면서 너 화 일으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관념. 친구는 이해하는데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친구가 화를 이렇게 해갖고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을 이렇게 해야지 해갖고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나의 관념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무명이 있고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그런 관념이 있고. 그건 당연한데 화가 일어났어. 예를 들어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화가 일어났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화가 딱 일어났어. 어차피 수행이 덜 됐고 무명이 있고 조건이 돼갖고 일어났어요. 화가. 그러면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어차피 일어난 거 그 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화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을까? 화의 성질에 대해서 어차피 일어난 거잖아요. 조건이 돼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화의 성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화를 법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나의 화가도 아니고 조건지어서 일어난 거고 화는 조건지어서 일어나는 성질이고 작용이고 화를 객관적으로 그런 성질로서 바라볼 수 있다면 법으로서 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다른 게 법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화를 나의 화,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개념으로서 화를 바라보는 거고 법으로서 보는 것은 그 성질로서 화가 일어나는데 이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화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작용하지? 화는
파괴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참 이건 해로운 성질을 갖고 있구나. 화는 참으로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이해가 깊어진다면 그 화가 점점 사라지겠죠. 소멸로 가겠죠. 화를 올바로 이해하면. 그런 관점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예를 들어 할 수 있냐? 그 화를 깊게 이해한다 했을 때 깊게 이해했다면 그게 소멸로 간다겠죠?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분이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 집에 아파트에 한 2살 된 애가 있어. 자식이 2살 된 자식이 있는데 장마철에 막 번개 치고 이래갖고 번개에 맞아갖고 그 아파트에 정전이 딱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개인 주택이든 개인 주택이라고 해갖고 개인 주택 정전이 딱 일어났어요. 번개를 맞아갖고. 그러면서 밝게 있었는데 불을 켜고 밝게 있었잖아요. 애 입장에서는 부모하고. 그런데 번개를 맞으면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애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겠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미리 초하고 나이타를 준비를 해놨어요. 서랍에다가. 그래갖고 잘 찾아갖고 나이타와 초를 갖고 불을 탁 켜니까 그 초에 붙였을 때 그 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되게 두려웠는데 갑자기 밝아졌어요. 촛불을 켜니까. 그죠?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촛불을. 그리고 그 애 입장에서는 촛불이 얼마나 예뻐요. 밝고 알록달록하고 그죠? 그래갖고 그 애 입장에서는 2살 된 애가 그걸 촛불을 만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만지라고 해요? 못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하겠죠. 아, 그건 해로운 거야. 뜨거운 거야. 만지지 마. 해도 애 입장에서는 좋은데 호기심으로 만져요. 그러니까 그 애 입장에서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뜨겁다고 깜짝 놀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다시 그런 일이 똑같이 있어. 그래갖고 또 촛불을 켜고 밝으니까 누가 옆에서 한번 만져봐. 좋은 거야. 그러면 애가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왜?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롭다고 자기는 한번 강하게 느꼈어. 인식을 했어. 다시는 좋아도 안 만져. 절대로. 왜?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깊은 통찰이 일어나갖고 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났어요. 그가 아니면 욕심에 대해 깊은 통찰이 일어났어요. 그런 지혜적인 통찰이 일어나면 그런 성질이 소멸로 가요. 왜? 진정으로서 아, 이 화는 참으로 해로운 거구나. 이것은 참으로 안 좋은 뭔가를 그런 관점이 있구나. 이런 깊은 통찰이 일어난다면 그건 소멸로 가요. 그걸 참아갖고 소멸로 가는 게 아니고 깊게 이해했기 때문에 소멸로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지혜가 성장하고 인식이 커지고 그런 무상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통찰의 깊은 이해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건이 성숙되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지혜를 얻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랬을 때 소멸로 가는 거지 참어서 소멸로 가는 건 아니다. 예,